우리 모나미 이대로 괜찮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겔리치 TV의 100%입니다. 오늘은 모나미 이야기인데요. 8월 26일에 국내 증시에서 아주 뜨거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년필을 칭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인 2,575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장중 뉴스들도 그 팬 이슈를 직접적으로 연결했고요. 다음 날인 8월 27일 아침까지도 상한가 가격대가 기사에 명시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열기는 수급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벤트 직후 단 하루 동안 거래된 물량이 전체 주식의 70%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테마성으로 자금이 몰리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이슈 테마, 장세가 코스피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이 단기 모멘텀을 감안하되 숫자와 산업 펀더멘털을 통해 이 주가 급등이 어느 정도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최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8월 19일 공개된 2025년 2분기 요약에 따르면 매출은 약 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순손실이 약 26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주당 손실은 138원으로 전년 동기의 196원 손실 대비 개선됐습니다만 흑자 전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반기 집계에서는 상반기 연결 영업 손실이 24억 원, 매출 653억 원, 단기 순손실 5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확대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는 2분기 단기 개선 신호와 별개로 상반기 전체로 보면 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왜 실적이 버거운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은 국내 문구 시장의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 문구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모나미는 국내 문구 시장에서 40%를 웃도는 점유율로 1위이지만 매출의 70% 이상이 여전히 전통 문구류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1위 브랜드의 인지도는 강점이지만 의존도가 높을수록 산업 역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번 상한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명 8월 26에서 27일의 급등은 펀더멘털보다 이벤트 성격이 강했습니다. 트럼프가 칭찬한 만년필이라는 상징적 문구가 소비자 심리와 투자 심리를 동시에 자극했고 잉크 카트리지가 모나미라는 언급까지 이어지며 대중적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슈로 촉발된 수급은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하루 만에 70% 손바뀜이라는 수치가 말해주죠. 이런 케이스에서 주가가 한두 번 더 출렁이는 건 흔하지만 실적과 사업의 방향성이 뒤다르지 않으면 고점 부근의 변동성 확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측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오면 상반기 수치가 보여주듯 수익성은 아직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분기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수요 둔화와 원가, 판촉 부담 속에서 영업 레버리지 개선이 나타나려면 제품 믹스와 채널 전략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지적하는 산업 역풍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단기 이벤트가 일시적 수요, 형태의 스파이크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곧바로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공시나 실적 코멘트 수준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반기 실적 보도에서도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다시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맥락이면 투자 판단의 핵심은 이벤트가 실적 공시로 연결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단기적으로는 이슈 모멘텀에 따른 수급 탄력이 가장 큽니다. 상한가 다음 날까지 언론 헤드라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수요는 한 차례 더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 점유율 1위는 분명한 방어막이지만 그 자체가 곧 수익성 회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셋째, 숫자로 확인되는 개선 시그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2분기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건 고무적이지만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적자 확대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건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지분 70%가 손바뀜 날아가는 장세에서는 진입 이탈 타이밍의 오차가 수익과 손실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구조 리스크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화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등은 되돌림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이벤트가 소멸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숫자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과열 구간에서의 정책 규제 커뮤니케이션도 변수입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경고 보도가 잦아지고 개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니까요. 실전 전략으로 정리하면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벤트 뉴스의 유효 기간 안에서 갭 지지 이탈 여부만 간결하게 확인하고 손절 분할 규칙을 선명하게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중기 관점의 투자자라면 9월 초 이후 나올 수 있는 후속 공시, 회사 측의 판매 추정 판촉 계획, 혹은 제품 믹스 변화 신호가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며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뉴스로 오른 주가의 펀더멘털이 따라붙는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